안녕하세요. 블로그 유란이들 성장일기 운영하고 있는 콩콩조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저희 집에는 이제 쪼쪼랭이가 친구에게서 분양받아온 모어니 개코라는 도마뱀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좀 이 녀석이 추울까봐 보일러를 살짝살짝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름에는 또 이 아이가 너무 더울까봐 에어컨을 좀 약하게 틀어놓고 다녔는데요. 뭐 전기세나 난방비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과 인연이 닿은 이제 어떤 생명체에게 뭐 최고의 환경은 아니더라도 좀 살만하고 친절한 환경을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저는 오늘 아이들에게 친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어떤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했다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몇 번 겪고, 이 학원은 이제 새로운 수강생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고 와서 알아서 수업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학원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며 학원을 그만둔 적이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좀 잘 적응하고 잘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학원에서는 이제 몇 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좀 접하고 나서, 음, 내가 뭐 계속 이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여기서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내 돈 내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을 계속 감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음, 저는 이제 학원을 그만두면서 여기는 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처음 온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상황을 좀 양육 환경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40년을 넘게 살아온 저도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마주했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누가 좀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것도 이제 말하는 것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언어를 알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잠자는 것도 만나는 사람도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고 세상을 좀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 양육자이고 부모일 텐데 그들이 아이들에게 친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참 당혹스럽고 황당한 곳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가르쳐 주지 않고 알기를 바라는 것들, 그리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지적당하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나는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 싶었어요. 어, 저도 이제 학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저야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 굳이 여기 있어야 돼? 뭐 다른 친절한 환경을 찾아서 내가 학원을 옮기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마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 사회에서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자문화 중심주의라던가 문화 사대주의라던가 이런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좋은 문화는 유지시키고 다른 나라의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진국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친절한 환경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머물렀던 지역은 이제 은퇴한 분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살고 계신 좀 바닷가에 있는 한적한 시골 동네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주민분들이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좀 길에서 양보도 많이 받고 또 먼저 말도 잘 걸어주시고
언제나 좀 친절한 환경을 제가 제공받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거는 저뿐 아니라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미국에 2번 정도 왔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간지 얼마 안 돼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뭐,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생명부지의 동네에 이제 제가 가서 생활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쪼랭이 씨는 미국 나이로 10살, 그리고 쪼쪼랭이는 미국 나이로 2살.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시험장에 갔어요. 그래서 쪼랭이한테 만으로 10살인 쪼랭이한테 동생을 잠깐 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혹시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시험을 못 보게 하면 어쩌나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함께 와 있는데, 이제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돌보고 있고, 이제 쟤네가 나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주 쿨하게 얘기를 해주고,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 전보다, 제가 더 친절함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쪼쪼랭이를 잘 돌봐준 우리 쪼랭이 씨 덕분에 무사히 이제 필기시험도 보고 주행시험도 보고,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더구나 이제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경계하게 되는 반응, 그러니까 그거를 적대시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경계하게 되는 그런 반응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간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혼자 다닐 때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면 사람들이 저에게 무장해제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도 아이들이랑 뭘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먼저 말을 걸어준다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좀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만 데리고 막 짐을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아주 배려를 해준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쪼꼬맹이 쪼쪼랭이가 마트 계산대에 같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캐셔분이 현금 출납기를 다루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쪼쪼랭이한테 이제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더니, 그 현금 출납기를 이렇게 누르게도 해주고 작동 방법을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제 뒤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낮 시간이어서 조금 막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랬던 건 아니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긴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농담을 건네는 거예요. 너 그거 뭐 할 줄 알아? 이러면서, 너무 귀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여유 있게 이제 농담을 던져주시는 모습을 보고, 참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아이들을 예뻐하는구나. 그런 느낌과 함께 이 사회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작은 아이들이 정말 환영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너무 모두가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라도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고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아이들을 환영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여유만큼은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이제 운전해서 올라가다가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용감한 여인인 콩콩조리는 이제 면허가 그때 전까지만 해도 장롱 면허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전 연수를 1주였는지 2주였는지 받고 이제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한 거예요. 국내에서 운전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가 한 달 정도 그냥 마트 집 정도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 LA에서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운전을 해서 갔고요. 또 거기서 또 그랜드 캐니언을 운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길이 공사 중이었고요. 그러니까 차도가 막 임시로 만들어져 있고, 근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못 읽고, 그래서 저도 초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헤매다가, 근데 저 뒤에 운전하면서 오시던 분이 이제 그 지도를 또 펴고 운전을 하면서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뭐 크게 사고가 났던 건 아니고 작은 이제 접촉사고가 났었어요. 저도 좀 되게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 이제 운전 경력도 많지 않은데 사고까지 이제 외국에서 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왔는데, 일단은 막 이제 I'm sorry를 했죠. I'm sorry를 하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이제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인상이 굉장히 좋은 여자분이셨는데, 창문 안으로 이제 차 안을 살피시더니,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냐 이제 확인을 하더니, 카시트에 앉아있는 이제 찡찡거리는 쪼쪼랭이를 보면서, 그때는 쪼쪼랭이가 7개월 정도 될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는 괜찮니? 뭐 아이가 불편하지는 않니? 뭐 그런 건 아니니? 배고픈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나 지금 다른 운전자랑 먼저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애기 좀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 배고픈 거 같은데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이제 아이를 먼저 걱정하고 챙겨주는 마음이 저는 참 고맙게 느껴졌었어요. 물론 이제 쪼쪼랭이 기저귀 갈아주고 간식도 좀 챙겨주고, 이제 나와서 저는 벌금이 땅땅 박힌 딱지를 받았지만요.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아이들과 다니면서 이제 또 친절을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뭐 일단 소방관 아저씨들, 경찰관 아저씨들, 소방관 아줌마들, 언니들, 경찰관 언니들, 아줌마들 다 너무 친절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저는 그들의 여유와 배려가 이제 저한테 전달된다는 것을 느꼈고, 저 역시 좀 더 마음의 여유와 친절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전혀 생면부지의 땅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 언어가 있지 않아도 전해지는 배려와 친절들을 제가 경험했을 때, 저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웃게 되고 친절해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부모들이 제공하는 친절한 환경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양육할 때 우리가 좀 낯선 상황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말도 이제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잠자는 곳도 낯설고, 문화도 사람도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가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는지, 기왕이면 좀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규율을 내가 어쨌든 잘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는지,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친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또 더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친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하루를 배워가고 있을 우리 꼬맹이들에게 어떻게 친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